안녕하세요. 오리온TV 팟캐스트 다같이 정착생활 다정한 딱 친구 정현정 박이성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정현정이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 남자 박이성입니다. 유성씨 얼마 네. 전에 도쿄올림픽 보셨나요? 아, 봤죠? 저는 특히 그 양궁 있잖아요. 네. 양궁을 보면서 정신력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야, 이게 양궁 이 금메달 따기까지 이 정신력, 멘탈 이거 나가면 못 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금메달 따기보다 더 힘든 거 사실 탈북을 해서 한국에 정착하는 우리 탈북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탈북민들 얼마나 정신이 대단한 사람들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맞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그런데 또 탈북 과정이나 남북 생활을 하면서 남쪽 생활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다치는 분도 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몸이 건강해야 모든 일이 또 다 잘 될 텐데 이게 그렇지 않은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떤 몸과 어떤 병이 좀 시달리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다정한 딱 친구 오늘 의료편을 통해서 그런 몸과 마음이 힘드신 탈북민들에게 저희가 힘이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료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세 분의 손님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우선 이분 모르면 정말 간첩입니다. 남북한 통합 한의사 1호이신 김지은 한의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인데요. 저는 간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선생님을 뵌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오늘도 알게 되면 되니까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아픈 곳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의 어떤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거 소개해 주시죠. 네, 그리고 또 북한 인권정보센터에서 탈북민들을 이제 상담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정착지원본부의 김선영 상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좀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소리가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요. 현재 남한 생활 5년 차이신 탈북민 최미진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간 저희 세 분과 함께 시작을 해볼 텐데요. 김지은 선생님, 저희 요즘 코로나19로 탈북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전 세계인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요. 오히려 병원이나 한의원을 찾는 분들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야외 생활도 잘 못하고 대인 관계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답답하고 울적한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병원 찾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병이라는 거는 때와 장소, 시간 전혀 가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프셨던 분들은 단기간 내 코로나면 잠깐 피하고 다시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장기간으로 쭉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병원을 안 찾아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병원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몸이 아프면 어떻게든 가야죠. 코로나가 이제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야 되는데 선생님 그 한의원이 아무래도 탈북민들이 많이 찾는 곳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 있을 때부터 민간요법으로 이제 탈북민들이 많이 이제 의존을 했기 때문에 한의원을 지금도 많이 찾을 것 같긴 한데 대부분 어떤 그 병 때문에 좀 많이들 찾으세요? 아무래도 세터민들이 딱 우리 병원이어서 세터민들이 많이 온다 그렇진 않지만 세터민들이 오는 과정에 여러 이러저러한 그 몸의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찾아오기는 하는데요. 제가 봤던 환자들 중에서 제일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한 환자는 두통이에요. 아, 두통. 네, 머리 아픈 게 그게 아마 오는 과정에 이러저러한 상황들도 많이 연관될 것 같고 머리 아픈 환자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관절통이라든가 머리가 아프다는 거는 심리적인 것과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관절통, 기타 그동안에 알았던 여러 질병들을 가지고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죠. 요게 근데 꼭 탈북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남한에서 정착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건지 아니면 북한에서부터 이런 고질적인 병을 좀 가지고 있다가 한국 사회에 와가지고 좀 이제 시간도 좀 되고 여유도 좀 되고 이러니까 이제 한의원이나 병원을 좀 들르는 그런 경우도 좀 있나요? 네, 둘 다 가지고 있죠. 기존에부터 가지고 있던 질환들이 여러 가지 오는 과정이 그게 더 심해졌거나 또 한국에 와서 우리가 정착을 하려면 사실 여기 한국 분들하고 밸런스를 맞춰가는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에서 오는 또 마음이
울적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새로운 환경에서 또 새롭게 만난 가족들도 있고 주변 사람들과 있고 관계 속에서 오는 이러저러한 뭐 아픔,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미진님 지난 2017년에 이제 한국으로 입국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이제 5년 차면은 좀 적응도 좀 하셨을 거고 북한이나 중국 탈북 과정에서 생겼던 어떤 몸의 질환들도 이제는 좀 괜찮으신가요? 아, 지금도 여전히 이제 먹고 있어요. 아직도요? 5년이 됐는데요. 네, 금방 왔을 때는 좀 두통이 좀 자주 오는 편이었었는데 2019년도부터 이제 두통이 그때는 제가 보육교사 공부를 교육과정을 끝마치고 막 취직을 했을 때인데 너무 갑자기 이제 두통이 세게 오고 두통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막 어지러움과 이제 구토, 좀 온몸에 맥이 빠지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표를 내게 됐었거든요. 아, 그때- 하던 일을 그만두게까지 예. 됐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두통을 달고 살았는데 그때 대학병원은 다 돌아다녔어요. 이제 머리 MRI도 찍고 뭐 이제 이것저것 이제 다 검사를 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나타난 건 없어요. 근데 아. 나는 너무 몸이 괴로워요. 너무 아. 아프고 먹지도 못하고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그래도 극복하시고 상황이 좀 나아지셨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살아오면서 너무 힘드니까 자살해 죽고 싶은 그런 상황까지 이제 도달했어요. 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안 지인들이 정신건강과 한번 다녀와 봐라. 그래서 갔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 앞에 내가 앉아서 막 울면서 나 살려달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의사가 진단을 내린 게 공황장애와 우울증 같이 겹치고 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서 약을 이제 안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약을 지금 1년 조금 넘었네요. 그렇게 공황장애 약하고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네. 좀 진정이 좀 되는 거죠.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이고 또 병원에 이렇게 찾아갈 수 있었다는 용기 또 살려달라고 사람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살아야죠. 여기 살려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선영 상담사님, 이 미진님처럼 탈북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우울증이나 뭐 트라우마 이런 걸 많이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탈북민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서 주로 어떤 이런 케이스들, 이런 경우들이 좀 유독 많나요? 네, 이제 제가 만나고 계신 분들도 이제 미진님처럼 네. 마음의 병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북에 계신 가족들 걱정에 이제 많이 우울해하시기도 하고, 북에 계신 이제 가족들 걱정에 뭐 잘 못 드시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쫓기는 꿈을 꾼다든지, 아, 맞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에 계신 가족들 걱정이나 약간 미안함 때문에 내가 막 먹는 네, 것도 네, 뭔가 네. 재수롭고 네네네.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좋은 데 가서 구경하는 게 왠지 또 음. 미안하고 네, 이러니까 그렇게 맞아요, 하지 맞아요. 못하고 네. 안 그런다고 또 상황이 달라질 건 없는데 아, 네, 맞아요. 참 그 딱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김지현 선생님 저희 상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이제 상처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탈북민들이 많은데요. 이런 신체 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환들이 보통 나타나나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머리 아픔이거든요. 두통. 그게 네. 심미성이가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니까 두통 환자가 제일 많고 두통이 오게 되면 또 곁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소화장애예요. 아, 소화도 안 예, 되는구나.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오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만 좀 특별하게 그 환자들 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중증 질환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죠. 간 질환이라든가 폐 질환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당뇨.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절통, 허리, 어깨, 무릎 뭐 이런 질환을 가지고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미진님, 이게 사실 이 질환들이라든지 어떤 마음의 병이라든지 이런 게 북한에서 생활하거나 아니면 탈북하는 과정에서 좀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세요. 왜냐하면 제가 좀 알기로는 우리 미진님은 이제 북한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좀 어렵게 탈북을 하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생긴 좀 병들일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내가 북송을 2번씩 당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많이 힘든 그 트라우마 같은 거 그런 네. 것도 있고 또 이제 내가 대한민국에 오기 전에 2016년도에 그때 북한에서 수해가 크게 나서 어머님이 수해요? 돌아가셨거든요. 수해로 인해서. 그래서 그때 어머님 잃고 2017년 3월달에 내가 한국에 이제 입국했는데 그때 이제 그 17년도에 동생이 또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또 오빠가 한 분이 계셨는데 오빠가 그때 간 질환으로 이제 대부분 여기 사람들은 뭐 어떤 병이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거기는 간 복수라고 간에 이제 물이 차네. 염증이 생기면서 물이 차서 네. 그런 병을 앓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오면서 진짜 인생에서 내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 악재가 겹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나는 또 오자마자 또 벌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또 북한에도 돈을 벌어서 이제 오빠 병 치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또 힘들게 그랬던 거 노력했던 것 같고 이래저래 모든 일들이 저한테 한꺼번에 확 다 온 것 같아요. 상담사님 그럼 이런 신체적인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도움이나 이제 보조를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실제로 하나재단 같은 경우에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비급여 항목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여러 가지 기준들도 있고 그런 경우 있는데 또 하나재단 아니고도 보아스나 아니면 푸른 나눔 같은 데에서도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아스, 푸른 나눔. 이런 데서 그러니까 비급여 이제 보험이 되지 않는 것들을 이런 데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탈북민이면 다 대상이 되나요? 네, 이제 근데 보아스나 푸른 나눔 같은 경우에는 탈북민 아니어도 뭐 다른 분들 기초수급 생활자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탈북민들이 이제 몸이 아픈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제 미진님처럼 마음의 병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건강의 문제가 이제 몸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한의학적 진단명 중에 심신증이라는 게 있어요. 심신증. 네. 심신이 불편하다. 이거 우리 말에 쓰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심신증이라는 거는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 이렇게 연관이 돼서 나오는 진단명이고요. 양방에서는 신체화 증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체화 증상. 네, 그래서 이게 예전에 몇 년 전에 서울대 의대 정신의학과 김석주 교수님이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탈북자들 한 144명 중 조사를 했는데 그중 한 42%가 이런 그 마음이 불안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어쩌면 그보다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이게 도대체 그럼 심신증이 마음이 어떻게 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어릴 때 부모님한테 꾸중을 들었다. 네. 그러면 우선 가장 먼저 밥을 안 먹어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밥을 이게 안 먹여요. 저는 못 먹었거든요.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시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누구랑 싸우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네. 그거는 내 심리 상태가 위액을 분비하는 것을 저해시키니까 위액이 분비 안 되니까 내가 밥을 안 먹고 싶겠죠. 그리고 부부가 심하게 싸웠다든가 누구랑 심하게 싸우면 우리가 혈압이 빡치게 올라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게 심리적인 것이 호르몬이나 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혈압을 확 하고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진단명은 고혈압이라든가 소화장애로 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을 찾아보게 되면 심리적인 것이 많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제트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는 과정, 와서 정착하는 과정, 그리고 그 북한에 두고 온 친척들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이런 걱정 이런 것들과 함께 내가 혼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나 하는 죄책감. 저도 이런 걸 가졌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 몸에 여러 가지 통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이게 치료가 가능한 어떤 병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미진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뭐 시간이 그냥 해결해 준다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뭐 치료가 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완치됐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음. 이거는 심리적인 것과 계속 연관이 되고 심리적인 거는 주변 환경과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완치됐다라는 표현보다 완해, 관해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좀 괜찮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관리를 해나가는 거라고 보여지고 심한 경우에는 병원 치료가 필요하고 아주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주변 친지 또는 상담센터 이런 것과 지속적으로 연관하면서 나를 조금씩 편안하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 처방같이 뭐 한약이라든지 뭐 신약이라든지 이런 약으로도 처방해가지고 좀 심신을 안정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충분히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 아픈 증상이 되게 많이 나타나고 이럴 때는 아주 심한 경우는 두통약을 써야죠. 그렇게 하고 머리가 아프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잠도 잘 못 자요. 불면증에도 시달리는 예, 저는 분들이 수면이 많으시죠. 굉장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을 편안하게 자게 함으로써 생체 리듬을 찾아주고 정상적인 리듬 관계 속에서 내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면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겠죠.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갑자기 내가 우울하다 해서 우울증약 확 먹고 뚝 떨어지 이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매직이죠. 예, 마법이죠. 환자도 어렵고 또 치료하는 치료사도 굉장히 어렵은 질환이죠. 정말 어떻게 어려운 보면은 몸이 아픈 것보다 이렇게 마음이 아픈 병이 치료가 더 어렵고 계속 평생 이제 주기적으로 본인의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우리 미진님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번에 나아지는 어떤 그런 병은 아니고 그래도 이제 상황이 이렇게 좋아지면 완쾌보다는 이제 완해 정도가 되는 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미진님의 상황을 봤을 때 예전과 비해서 좀 많이 그래도 완해된 상황인가요? 네, 오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네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아 다행이네요.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병의 그 진단명을 또 제대로 내려야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는 저는 출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급비도 끊겼고 기초생활수급자 네네. 대상자도 안 네, 되고 안 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센터에서 이제 뭐 진단서를 띄우면 수급자가 다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띄워갔는데 그게 이제 진단명이 편도통 아니면 이제 이명으로 됐으니까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 아픈 걸로 어떻게 이거 직업을 그런 문제가 이렇게 있네요. 국가에서 조건이 돈을 안 주냐 이렇게 돼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근데 거네. 내 자신은 너무 아파서 막 죽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어지러워서 내려오지도 못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아파트에서 내려왔다 다시 혼자서 맥도 없고 어지러워서 나 못 올라갈 것 같아서 못 내려왔댔어요. 작년 봄에 이제 그 공황장애 우울증 그 진단명을 제대로 받고 나서 그 약을 떼어 먹고 하니까 이제 많이 마음적으로 이제 진정이 되고 안정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도 약을 먹고 있는데 한 가지 근심 걱정이 있는 게 네. 제가 지금 남자친구 사귀고 있는데 갑자기 또 연애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이제 약을 탐다고 이렇게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 아직까지 얘기를 못하는 아직까지 상황이에요. 얘기를 못했어요. 이제 그런 걸 이해 못하는 분들은 또 이제 뭐 큰 병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진짜 정신질환 환자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또 고민도 되고. 그러면 우리 상담사님한테는 마이크를 돌려야 돼. 이런 거는 사실 상담하시는 네네네. 분들이 요즘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미진님처럼 이렇게 마음의 병까지 앓고 계시는데 이런 지인들한테 내가 이런 병을 앓고 있다라는 걸 말조차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정말 해야 됩니까?